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농지개혁법안 가운데 가장 뜨겁고 가장 주목할 만한 지주보상률 문제가 결정됐을 때 국회는 회기 말을 겨우 닷새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닷새를 그냥 후루룩 지나가 버리면 법안 심사는 또 다음으로 기약해야 하고 그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다행인 건요, 이번만큼은 농지개혁법을 어떻게든 통과시켜보자는 게 당시 의원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정준 의원, 그때 기백이 대단했소이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선생님. 지난번 지주들 상환율 15할 문제를 처리하게 된 건 온전히 인촌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내 주관을 말했던 것뿐이고 우리 정 의원 같은 분이 분위기를 잘 이끌었기에 다수 의원들이 표를 던진 겁니다. 인촌 선생님, 의원들을 한 번 더 독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요?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지주 보상률은 15할로 정해졌지만 농지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태였다. 그동안 농지개혁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김포 출신의 무소속 정준 의원이 인촌을 찾은 것도 그런 이유였다. 지난번에도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의원들이 각별히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 농지개혁법이 지난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무려 35차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숱한 고비를 넘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조항을 합의해야 하고 수정안을 제출한 분도 90여 명이나 됩니다. 이러다가는 내년에도 농지개혁법은 구경도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소? 예,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면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텐데 그걸 심의하려면 이 농지개혁법 심의가 또다시 중단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 의원. 예.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소? 뭐라고? 이 장관, 그건 편법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 농림부를 맡고 있는 소관 장관으로서 속 타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렇게 변칙적인 방법까지 필요할까? 한민계 쪽에서 동의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각각의 법령에 대한 설명이나 가부 토론도 생략하고 직접 표결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은가? 그건 인천 선생이 독려를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나 봅니다. 이? 인천이 그거 의외일세. 재무장관을 권했을 때는 그토록 마다하더니. 농지개혁의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인천도 협조를 한다니 다행이지만 너무 급해. 각하, 농지개혁법 제정을 하루라도 서둘러 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장관, 농지개혁법 공포는 한시각이 급합니다. 허나 이 개혁법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기는 법입니다. 빨리 가면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그러나 농지개혁 제정은 시급하다는 것이 이미 국회 전체의 분위기였다. 무소속 김포 출신의 정준 의원의 발언. 이 농지개혁법이란 게 말입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조항을 토론해야 합니다. 수정 과정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편법이긴 합니다만 남은 조항은
설명이나 가부 토론을 생략하고 직접 표결로 의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 의원의 제안에 국회가 동의했고 이에 따라 산업위원장이 원안을 낭독하고 수정안을 소개하면 곧바로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법률안을 심의해야 하지만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받아주지 않았고 이유를 설명할 기회가 없었으며 질의도 허용되지 않았다. 모든 토론은 생략됐다. 그렇게 법안 심의는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편 농지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소장파 의원들을 지원하던 초대 농림장관 조봉암에게는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있었으니. 검찰이? 예, 의원님. 검찰에 친구가 있어서 암암리에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친일파를 때려잡아 넣어야 할 검찰이 나 같은 사람이나 잡아 넣으려니 참 바쁘시겠구만. 대책 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대책? 나는 어쨌든 장관 관사 수리비로 국고를 쓴 게 사실이고 검사가 잡아넣겠다는데, 아니 잡아넣으려고 작정하고 덤비는데 내가 무슨 대책을 세워? 물론 저는 관사 수리비 문제를 가지고 구속까지 시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강 국장,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필 규정이니까. 사필 규정이 안 먹히는 세상이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도대체 농지개혁 법안 심의는 언제 끝나는 거야? 내일은 확실하게 끝나는 건가? 예. 한민당계 의원들도 별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또 모르지. 하룻밤새 뭐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튼 기대가 되는구만. 이거 방청객들이 엄청나구만. 강국장, 어제 좋은 꿈 좀 꾸었습니까?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박 의원님. 강국장, 오늘 법안이 통과될 것 같은데 대폭값 좀 준비했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최 의원님. 대폭값은 집사람한테서 두둑하게 받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청석을 보니까 벌써 통과된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방청객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들어찼군요. 네. 흰 두루마기 입은 촐로들도 오신 거 보니까 농지개혁법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1949년 4월 27일 마침내 제86차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법안 처리가 시작됐다. 제2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습니다. 제28조의 이의 없으므로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어서 법안 전체에 대한 발언을 해주십시오. 법안 독해는 생략하고 농지개혁법 전부를 통과시킬 것에 동의합니다. 제총이요, 삼총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3독해를 생략하고 문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네. 이의 없으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실시됐다. 신익희 의장은 거수를 확인한 뒤 상기된 표정으로 의사봉을 잡았다. 재석 의원 200에서 가에 76표, 부에 1표. 이로써 이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농지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 법안심의 49일 만에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강 국장. 예, 장관님. 아니, 의원님. 강 국장,
자네 지금 울고 있는 건가? 아이, 그러게. 아이, 저도 모르게 그만, 그래. 울고 싶으면 울어야지. 이제 됐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개혁이 이제 시작됐다고. 일제강점기 때 전 농가의 절반 정도는 수지를 맞추지 못했다고 하죠. 또 10명 가운데 7, 8명은 빚을 짊어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농지개혁법이 통과됐으니까 농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된 겁니다. 강목장, 자네 아직도 울고 싶은가? 아유, 아닙니다. 아이, 그 순간에만 그랬던 거죠. 그래, 그 기분 알아. 나도 안다고. 신익희 의장이 판결봉을 3번 두들기는 순간 내 가슴도 3번쯤 덜커덩 하면서 속에서 이게 뭔가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거든. 저도 저지만은 이 법안 통과되는 순간 자기 일처럼 좋아하는 의원들도 많더군요. 그럴 거야. 내가 말했지. 개혁은 어차피 대세라고. 그 대세 중에서 농지개혁이 제일 중요하지.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농지개혁인 셈이야. 드디어 수백 년 동안 소작으로 신음하던 농민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진정한 해방을 맛보는 기분입니다. 자, 농지개혁법안 시안을 만들고 초안을 거쳐서 오늘날의 영광까지 얻은 우리 자신의 수고를 찬축하는 의미에서 건배 한번 하세요. 예, 건배! 이날 농지개혁법안 통과는 이 땅의 농민들이 대대로 이어온 비참한 생활과의 단절이었고 해방의 문이었다. 그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며칠 뒤에 정기국회 폐회식에서 이승만은 이렇게 정리했다. 그동안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다소 알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민주정치를 하여 나가는 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얼마 동안 서로 싸우다가도 최후에 가서는 법적으로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가면 반가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근본 회기 중에 여러분이 제정한 농지개혁법은 특히 민중들의 대환영을 받을 것이외다. 이 일은 사상 처음으로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는 성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던 무렵 우리 정치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스냅 사진 같은 의미도 있었다. 국장님,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아니, 그 정도로 심각한가? 예, 국장님. 통과된 법안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안에서 책에 있는 수정을 거쳐서 했는데 워낙 졸속으로 통과시켜 놔서. 예를 들면 여기 제18조 4호를 보십시오. 과수원이나 종묘, 뽕밭 등 단연성 식물재배 농지는 소유한도를 6,000평으로 하고 그 이상은 매수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6조 제2항 보십시오. 여기서는 단연성 식물재배 농지는 무제한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모순이구만. 그렇죠. 이런 모순을 시정하지 않으면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하지? 응? 법제처에 문의해봐야겠지만 조만간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의를 거쳐서 이 법안을 국회에 보내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또 얼마나 시간이 가는 건가? 참 쉽지 않죠? 출연 이승만, 김정호, 조봉암, 이규석, 이종현, 백경훈,
강진국 박상훈, 김성수 김인, 정준 전상조, 의장 김동하, 의원 백성식 김영우, 농림부 공무원 박노식 조민수.